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선물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잡은 것 같아요. 그 가격을 이용한 선물 거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자, 이 선물 거래 전략은요, 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뉴스나 방송이나 여러 가지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유용하기도 해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먼저 크게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전략들, 거래 전략들을 빼가지고 또 한번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선물의 거래 전략은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첫 번째는요, 그 유명한 차익 거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차익 거래 전략은 말 그대로 차익이 차이에서의 이익을 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것들을 사고 특정한 걸 팔아서 차익을 내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자, 차익 거래는 보통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자, 현물하고 선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현물이 1,000원이에요. 근데 선물이 1,500원이에요. 근데 이 둘의 보유 비용은 이제 우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유 비용을 너무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현물 1,000원하고 선물 1,500원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뭐가 없으면? 보유 비용이 없다면. 그러니까 보유 비용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보유 비용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현물이 1,000원이고 선물이 1,500원인데 보유 비용이 200원이야. 그러면 1,500원에서 200원 빼면 1,300원 아니에요. 이래도 아무튼 간에 선물이 현물보다 300원 비싼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다. 그러면 이 두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하나가 비싸고 하나가 싸다라는 건 그렇죠. 바로 어떤 기회가?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차익거래 기회를 우리는 앞서 주식에 대한 부분들, 제가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갖다 파는 가치 투자, 역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액티브한 운용을 한다. 전술적 자산 운용한다. 다 기억나셔야 돼요. 다 비슷한 얘기들이었죠. 가치 투자한다. 워렌 버핏 이야기하면서 얘랑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즉, 현물이 1,000원이고 선물이 1,500원이라면 1,000원짜리를 갖다가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1,500원에 갖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현물 시장에서 1,000원에 사서 선물 시장에다가 1,500원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죠. 500원이라는. 됐나요? 자, 실제로 현물과 선물 시장은요, 그 보유 비용을 체감하면 이 둘이 동일해야 돼요. 즉, 균형을 계속 잡아가야 되는데 가끔씩 현물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 우리가 사람이 제가 투자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슈가. 그 반응이 더 크게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해서 이 둘의 가격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차익 거래를 진행하는 거예요. 증권 방송이나 또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장을 마감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장 마감을 할 때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뭐 증시가 몇 프로 올랐다. 개인은 뭐 몇천억을 팔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몇천억을 매수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올랐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차익거래 또는 프로그램 매매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 차익거래가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프로그램 매매와 동일해요. 자, 그렇다면 왜 차익거래를 프로그램 매매라는 용어로 붙여서 쓰냐? 차익거래의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차익거래라는 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격들 사이에서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그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할 때 순식간에 사서 갖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사자마자 바로 선물 시장에다 갖다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순간에 선물 가격이 훅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 찰나의 순간에 이 가격 변동이 생겨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왜? 나 혼자만 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니까. 나보다도 먼저 클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얘를 접근을 하면 당연히 가격 괴리가 생겨도 늦을 타이밍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이 하지를 않고요. 보통 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차익 거래 이렇게 표현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익 거래는요,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무위험 차익 거래라는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 돼요. 자, 보통은 근데 우리가 차익 거래할 때 무위험이라는 용어는 빼거든요. 하지만 차익 거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해서 고평가된 자산을 갖다가 판다. 그럼 거꾸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현물이 1,000원인데 선물이 900원이에요. 그럼 100원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선물을 갖다가 사서 현물 시장에 갖다 팔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선물 마켓과 현물 마켓, 즉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은요, 서로 분리된, 독립된 따로 있는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요런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이 있죠?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피 200을 거래하는 선물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진 현물 주식들 전체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거고,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은요, 200개 종목에 대한 그 지수를 평균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은요, 코스피 주식 시장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얘네들에 대한 그 200개 평균이 얘네 가격을 대부분 다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이거는 이론 선물 가격 이야기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선물이 비싸지면 현물이 선물을 따라서 올라간다. 아시겠죠? 근데 그 올라가는 이 둘의 차이가 일정한, 즉 보유 비용에 근거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상관없는데, 그 유지하는 게 예를 들어 2포인트라면 2포인트를 유지하면 상관없는데 3포인트, 4포인트까지 올라가거나 떨어져서 벌어져 버린다면, 그렇죠, 그때는 차익 거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차익 거래, 그래서 이해 잘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차익 거래는 과연 어떤 효과를 갖냐 이거예요. 차익 거래는요, 가장 중요한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영향을 줘요. 자, 차익 거래가 왜 가격을 안정화시킬까? 쉽게 다시 한번 1,000원, 1,500원으로 돌아와 볼게요. 현물이 1,000원, 선물이 1,500원이면 사고 팔고 한다고 그랬죠.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그러면 1,000원짜리를 내가 시장에서 계속 사면 수요가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원이 그 다음 살 땐 1,010원, 20원, 30원 올라갈 거고, 1,500원에 물건을 갖다 팔기 시작하면은 가격은, 그렇죠, 여기에 계속 물건이 팔리니까 1,500원, 1,490원, 1,480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점점 그 중간 가격인 1,250원의 균형을 딱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차익 거래 기회는 발생하지 않고 균형 가격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익 거래라는 거는요, 시장에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 괴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가격 괴리를 다시 균형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선물 시장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요, 그 선물 거래 전략 4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전략인 차익 거래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차익 거래만큼이나 대표적인, 그렇죠, 해지 거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해지 거래는 선물 거래 전략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까다로운 전략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지 거래에 대한 부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